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벤츠의 EQE SUV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 차를 소개해드리려다가 네. 차가 좀 없어가지고 네.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벤츠도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 벤츠가 이제 EQ 시리즈를 하나둘씩 개발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차량이라고 제가 공부를 해왔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벤츠가 전기차 EQC를 네. 내놓은 지가 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뭐 주행거리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완성도가 낮다고 맞아요. 평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 EQA, EQB 쭉 내놓으면서 점점 실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EQE가 세단형인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 차의 SUV 버전인 EQE SUV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입니다. 오, 그럼 벤츠도 이제 전기차 시장의 명함 한 번은 좀 들이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 판매 순위로 보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이렇게 돋보이는 수준은 아닌데 굉장히 그 아주 럭셔리한 시장만 딱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벤츠가 예전에 전기차 시장에서 내건 그 슬로건은 뭐냐면 EV 퍼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우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는 전기차에 올인한다. EV only. 네. 그래서 벤츠가 이제 시장이 허락되는 한 앞으로 몇 년 후에 완전히 전기차만 내놓을 예정인데 그 시장이 허락되는 한이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처럼 충전망이 좀 괜찮은 나라는 괜찮은데 조금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저소득 국가라든지 그런 데서는 충전이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는 부득이하게 내연기관을 남겨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차 앞모습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평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SUV 느낌이 좀 적지 않나라고 느낌이 많이 왔었거든요. 네네네. 특히 삼각별 디자인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맞아요. 어떤 취향이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우리가 전에 우리 채널에서 EQS 세단을 소개한 적 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아주 디자인에서 평가를 박하게 줬는데 솔직히 그 차보다는 조금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헤드라이트랑 라디에이터 그릴 부위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그 아이덴티티는 되게 비슷해요. 그때 영상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번에는 그래도 벤츠 정체성을 좀 살리려고 하더라고요. 살렸는데 너무 살려가지고 벤츠. 야, 이게 몇 개인지 내가 안 세봤는데요. 저는 세로 그릴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약간 눈부셔요. 그래서 주로 이 삼각별이 너무 많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평소에 보이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라이트를 딱 켰을 때만 네, 좋죠. 그럼 너무 예쁘겠다. 네, 그럴 때만 들어오고 평소에는 그냥 감추고 싶으면 딱 감췄으면 오, 그거 좋지 않았을까. 아이디어인데요? 그죠? 전기차들이 보통 휠 디자인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도 21인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 EQS 때도 보시면 약간 휠 디자인이 어색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실력이 약간 좋아졌습니다. 여기 끝에 이렇게 메워져 있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휠 크기를 크게 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QS 같은 경우는 그때 여기다 링을 하나 더 둘렀잖아요. 큰 휠을 더 이상하게 작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널찍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벤츠 전기차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뭘 것 같으세요? 이걸 그 쫄쫄쫄 넣는 그쵸. 맞죠? 워셔액 넣는 워셔액 넣는 구멍이 왜 밖에 있느냐? 벤츠는 전기차 만들 때부터 이 보닛을 일반 그 유저들이 못 열도록 했습니다. 아, 맞아요. 어차피 열어봐야 일반 그 운전자들이 할 게 없어요. 근데 프렁크가 전기차의 매력인데 왜 프렁크가 없을까요? 그렇죠. 프렁크가 없는 거는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못 여니까 프렁크 자체도 이용을 못 하는데 네. 보통 보닛을 열고 워셔액을 넣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없지만 이따 보시면 트렁크가 또 일반적인 트렁크가 넓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EQ2라고 써 있고 있고요. 요거 없으면 약간 EQS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벤츠 전반적인 SUV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도어 스텝이 되게 널찍해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튼튼하죠. 네. 삐걱대는 소리도 없고 이런 게 딱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누르면 잠기고 네. 딱 누르면 또 잠깐만요. 열려야지. 야, 팝업식으로 딱 열리는 도어라서 이게 묵직하고 근데 이런 단점이 이제 이런 방식의 단점이 이게 약간 고장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BMW 전기차 보면은 요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옛날 차들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가 않고요. 손만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하는 예.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방식이 나은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이게 멋있긴 한데 이게 고장이 나면 아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을까. 그럼 저는 이게 그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찌그러지면 여기에 걸어서 차를 문짝을 뜯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들어가지고. 전원이 나가면요 테슬라도 그렇고 네. 이게 팝업이 작동 안 할 수도 올라오나요? 있거든요. 아, 그런 네. 경우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염려가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일단 타 보시겠지만 루프가 살짝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헤드룸이 좁지는 않을 겁니다. 네. 살짝 쿠페형 느낌이 나는 건 저의 기분 탓일까요? 네네네. 이게 있어서 그렇구나. 요 리어 스포일러도 루프랑 네.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지고요. 아, 너무 예쁜 것 굉장히 같아요.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왜 넣냐면요. 네. 요 루프 스포일러에다가 이제 뒷유리가 있는데 만약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공기 흐름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확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와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흩어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인 거고. 자, 보시면 트렁크가 자 어떻습니까? 아, 트렁크 정말 넓어요. 괜찮죠. 네, 정말 공간이 좋습니다. 이 길이도 괜찮고 여기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오 이거 보시면요 웬만한 집은 다 여기에 넣어도 네. 괜찮겠는데요? 비상용 잭도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고 정돈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걸 수가 있거든요. 걸수 있고요. 걸면 이제 고정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일반 그 전원을 충전할 수 있는 비상용 케이블이거든요. 이거를 되게 이쁘게 딱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도 우와, 예쁘다. 이쁘죠. 이렇게 네. 요렇게 브랜드 마크가 하나씩 있는 거 게 참 좋죠. 없는 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되게 세세한 좋고 디테일. 다만 요게 지금 찍찍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약간 굴러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있습니다 대신. 아, 이걸 걸면 되겠네요. 요걸 이렇게 걸어서 네. 고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안에도 되게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네. 일단 뒷좌석부터 한번 앉아보시죠. 네, 한번 앉아보시죠. 네. 자, 뒤에 이제 앉으셨는데 네, 2열 내부로 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데 어때요? 이 시트 자체의 통통함은 되게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도 조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좀 아쉬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딱 조절되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유럽 차들이 좀 그런 차들이 많은데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트 디자인 보시면 네. 굉장히 굴곡져 있고 잘 맞아요. 파져 있잖아요. 몸을 좀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전자식으로 터치식으로 딱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온도 조절 이런 것도 되게 세심하고요. 이런 거 세심하네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한번 열어보실래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하면 여기에. 이게 EQS도 똑같은데요. 제가 그때는 아, 몰라가지고 세게 누르면 들어가고 네. 한번 살짝 더 누르면 컴퓨터가 나오는. 아, 그럼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핸드폰, 카드 이런 것들 수납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음료 이렇게. 근데 가만 보면 핸드폰 넣기에는 좀 좁은데요? 조금 얇죠. 예. 그냥 그래서 카드 정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두 단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요거를 조금만 더 넓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핸드폰까지 거치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크기 조절되는 거 아, 요거 그리고 되게 이 중요하거든요. 안정적인 눌리는 기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얇은 뭐 캔이라든지 두꺼운 텀블러라든지 거의 다 들어가니까 이런 건 참 좋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참 벤츠가 벤츠스럽다고 말하는 것 네. 같아요. 하지만 벌써 이렇게 감탄하면 안 되고 또 휘황찬란한 편의 장비가 되게 많아요. 너무 재현 씨가 기대되는데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빨리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가보실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네, 앞쪽으로 가시죠.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일요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게 신형 S클래스부터 이런 디자인을 이제 벤츠가 쭉 선보이고 있잖아요. 약간 쓴소리부터 하면은 이런 그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이제 여기까지 쭉 이어진 타입부터 해서 공통점은 아주 옛날 차들부터 요즘에 이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채택하지 않은 차들 보면 네. 계기판이 안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약간 이제 땡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실 때 보면 자기 이제 이
이 눈높이에 맞출 때 약간 가려요. 가려지는 면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차처럼 여기까지 쭉 이을 거 아니면은 이게 약간 좀 뒤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디자인 말고 이제 이렇게 통합해서 나오는 그런 것도 벤츠가 만들다 보니까 저도 사실 네. 그쪽이 취향이거든요. 이게 지금 분할 디스플레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 하이퍼 스크린으로 여기까지 쭉 빠져 있으면 훨씬 더 네네. 전기차 특성에 잘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우드가 장식이 들어가면서 네. 갑자기 중후한 어. 느낌이 살짝 가미가 된 것 같다고나 해야 될까요? 저나 최영수 부모님 취향에는 맞을 것 같은데. 그... 네. 그쵸. 그래서 호불호가 약간 갈릴 수 있지만 네. 그렇고 지금 계기판은요 몇 가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디센트라고 좀 간소한 디자인이에요. 간소한? 요건 이제 시계잖아요. 네. 옛날에 벤츠가 아날로그 시계가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그럼 그런 정체성을 살렸네요. 스포츠는 아까 좀 전에 이거였고요. 네. 그리고 또 클래식. 요게 일반적인. 예쁘네요. 그래서 이 디자인일 때 가장 많이 가립니다. 아. 여기가 이걸 안 가리려면 이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럼 약간 이게 손이 올라가잖아요. 네, 손이 올라가네요. 이거 다른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런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면 옛날 같은 디자인보다는 이 서클을 조금 안으로 당긴다든지 아니면 그냥 예전에도 벤츠도 보면 이렇게 서클이 하나로 크게 이어지고 나머지 정보는 여기다 표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 차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음성도 지원도 되거든요. 한글 음성 지원이 돼가지고 네. 최영 씨가 아나운서니까 네. 한번 제가 딱 그 부탁을 드려볼게요. 안녕 벤츠 한 다음에 네. 이거 왜 조그맣게 얘기하냐면 얘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안녕 벤츠하고 온도 지금 20.5도니까 23도 23도 맞춰줘. 올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네. 자, 알아듣는지.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오. 온도 23도로 맞춰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온도 23도로 맞춰줘. 죄송해요. 그 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게 되다 안 되다 그러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안녕 벤츠.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온도 23도로 맞춰줘. 다시 한번 말씀해 제가 한번 주세요. 해볼게요. 안녕 벤츠 온도 23도로 맞춰줘. 죄송해요. 그 점은 아, 제가 잘했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까요? 안녕 벤츠. 안녕 벤츠.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흰색으로 바꿔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흰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어? 오. 헐. 바뀌었어요. 아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그 기능 중에 사운드 네, 익스피리언스. 이거 한번 볼까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다 보니까 모터가 이제 작동하는 소음이 있는데 그거를 억제하다 보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쵸. 너무 정숙성이. 네. 그래서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자체 그 자기 브랜드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음색을 넣는데 실버 웨이브는 네, 뿅 하죠 지금. 우주선 같은 느낌. 그래서 제일 조용한 모드고 네. 약간 신비로워요. 뭔가 미래적인 거고. 이 모드에서 정찰하면 이 소리가 지금 와. 낮게 그 공회전 같은 느낌 있잖아요. 다른 모드에서는 없어요. 그죠? 확 예. 조용해지네요. 예, 그래서 내연기 같은 느낌 주려면 이 모드를 하고 이따 달려보면 소리가 더 커지거든요. 네,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여기 다이나믹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건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꿀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다 개별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요. SUV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행 프로그램 활성화한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오프로드를 달릴 건 아닌데 오프로드를 시속 8km 이내로 달리면 네. 투명 보닛이라 그래서 투명 보닛이요. 예, 저기 운전자 시야에서 안 보이는 게 보닛 아래쪽이잖아요. 그쵸. 이쪽에 카메라가 투영이 돼가지고 이 아래 무슨 돌이 있거나 웅덩이가 있거나 그런 거를 보여줍니다. 아, 그냥 여기 앞이 싹 다 투명하게 달리는 것 마냥 그런 효과를 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거는 이제 벤츠가 제일 처음 채택한 건 아니고 랜드로버가 음. 먼저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벤츠가 처음이 아니라서 벤츠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우리가 뭐 음성으로도 했지만 여기서 손으로 이제 다양한 64가지. 역시 벤츠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멀티 컬러는
조금씩 색깔이 바뀌는 거고. 색을 섞을 수도 있나 봐요? 네, 단색이었는데 이걸 이제 아, 이렇게 보시면 그라데이션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예쁘네요. 여기랑 여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 정말 예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마사지 시트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대도 해줘볼게요. 그래서 오! 들어오죠. 오!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장거리 운전할 때 좋아요. 이거 좋네요. 네, 그래서 웨이브로 무릉도원이에요, 지금. 자겠는데요? 네. 차는 일단 비싸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돈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타이어 온도라든지 타이어 압력 그리고 구동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출발할 때 네. 최대한 이 앞바퀴 각도를 틀어볼게요. 틀어보면 뒷바퀴가 액티브 스티어링이 작동이 돼서 네. 최대 10도가 기울어집니다. 벤츠가 원래 구독 서비스를 했다가 이번에는 기본으로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본 넣어가지고 사실 그런 구독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안 맞습니다. 그쵸, 그래요. 네. 집에서 주차를 해보니까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해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각도보다 좁게 들어오는 거예요. 좁게 돌아도 이렇게 샥. 네, 주차가? 그러니까 좁은 각도에서 더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아까 음. 저희가 그 주차장에서 나올 때 네. 되게 각도가 작았는데도 뭔가 유려하게 이렇게 슉슉슉 그런 느낌이 뻗어나가는 있었죠. 그런 느낌이 네, 있었어요. 저 네, 네. 느꼈거든요. 예. 그게 이 10도 각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S클래스, 신형 S클래스에 이제 처음 적용이 돼가지고 네. 저희가 그 미디어들 앞에서 이제 벤츠가 시연을 해줬거든요. 굉장히 좁은 각도인데 한 바퀴 싹 돌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턴할 때도 좋고 좁은 각도에서 예를 들어 일렬 주차를 할 때 그게 없으면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싹 들어가는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쓸모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거 좋은 옵션이네요. 일단은 이 차는 주행할 때 그 빛이 나기 때문에 차가 그르릉 거리고 있는데 이게 또 직접 달려봐야 알 수 있는 매력들 네. 한번. 오늘 비가 오다 안 오다 그러는데 비 안 올 때 확 달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날씨 더 나빠지기 전에 한번 직접 달려보시죠.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지금 이코노믹 모드인데 차가 부드럽고 편안하시죠? 주행감도 좀 좋고요. 네, 정숙성도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중에 지금 제일 조용한 모드를 했는데 네. 내가 뒷자리에 타면 그냥 바로 잠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바로 네. 잠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바꿔볼까? 살짝 바꿔보면 이제 컴포트로 바꾸면 아까보다는 조금 살짝? 가속력이 네. 살아나요. 살짝 살아나고 이건 스포츠 모드입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 하면 재밌는 건 루프에 적재하지 마시고 요 위에 네. 예, 그 루프 박스 같은 걸 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걸 장착하고 속도를 내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저 메시지가 항상 뜹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하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여기가 이제 기어 업다운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 회생제동을 조절하거든요. 그 회생제동에 대한 이야기도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회생제동에서 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현대기아가 참 잘하는 거는요. 네. 여기서 현대기아 잠깐 나오는데 회생제동 모드가 무려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은 느낄 틈이 없어요. 세세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좀 많이 있는 편인데 4단계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차이가 크네요. 요게 지금 강력한 회생제동이 제가 가속배를 밟았다가 떼면 느껴지시죠? 이게 예. 그 꿀렁임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좀 충전을 많이 하고 싶을 때 이런 거고 요거 이제 일반 회생제동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살짝 줄어들죠. 그리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자체가 싫다 그러면 아예 네. 안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모드는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라 그래서 그냥 차가 알아서 하도록. 근데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차가 감지가 되면 그 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얘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회생제동이 좀 세졌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이걸 차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못하니까 네. 이건 좀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회생제동 정도. 요거면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자 보시면 괜찮잖아요. 네, 이거. 이 정도면 크게 그쵸, 그쵸.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싫어서 회생제동 아예 끄면 아무래도 전력 소모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마련했고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또 안전을 위해서 네. 겨울철 타이어 속도 제한도 있고요. 좋습니다. 굉장히 안전을 위한 또 탑승객 안전벨트 조절 이런 네. 게 있고요. 기능이 정말 많네요. 네, 승하차 보조. 보시면 시트 위치나 스티어링 위치를 문을 열고 닫을 때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고 시트가 뒤로 물러나고 그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또 아쉬운 거는 제가 보니까
USB A 타입이 없고 무조건 다 C 타입만 있어요. 그러게요.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6개가 있는데 다 C타입이죠. C2C로 하는 건 괜찮은데 C2A로 한다거나. 그쵸. 한두 개 정도는 C2A가 있었으면 그렇죠. 좀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세심한 차들은 A 타입, C 타입을 같이 해놓거든요. 그쵸. 아직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요즘 또 워낙 다 C로 바뀌는 추세라서 그냥 그걸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차가 이제 402마력인데 네. 차들이 오늘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겠지만 잠깐 가속을 해볼게요. 오! 요게 바로 이제 전기차의 매력이죠. 내연기관에 와. 약간 그 지연 시간이 있는데 네. 필요한데 이거는 밟자마자 바로 나가니까. 바로 쭉쭉 나가네요. 깜짝 놀랐어요.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4.9초인데 네.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속감.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연 아예 없이 바로 쭉 나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하려면 가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쵸. 가격이 이제 1억. 2,8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고요. 아이고. 이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 E350 네. 포매틱이 있는데 그거는 1억 990만 원. 1억 990만 원이요. 아,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비싸죠. 그런데 그래도 뭐 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GL2의 약간 상위 버전 그걸 서서히 대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벤츠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동화로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딱 선택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면 이 정도 완성도라면 능력 되시는 분들은 많이 넘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이제 뭐 BMW, 포르쉐, 현대기아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요 급에서는 이 차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BMW iX라는 차가 있어요. 네. iX는 이제 순수한 전기차인데 순수 전기차 전용차죠. 앞모습이 역시 이제 그 요즘 논란이 되는 뉴트리아. 앞모습. 예. 그거만 아니면은 안에서는 좀 그 내부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맞아요. 성능도 좋고 해볼만 해요.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다음에? 네. 말 나온 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그 앞 디자인 빼놓고는 깎게 별로 없는데 뭐 혹시나 또 채영 씨가 보기에 또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냥 한 김에 전기차 SUV로서 iX 한번 아, 좋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에 대한 한 줄 평가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네. 사실 전기차 하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쵸.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이 차는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기름값을 아끼려고 이 차를 산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EQE SUV만의 어떤 주행 감각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아, 이 주행감이 가장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EQE SUV는 솜사탕 같은 차다. 솜사탕. 네, 솜사탕처럼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그런 감각. 저도 사실 이 외관 자체도 되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연잎 혹시 위에 동글동글하게 맺힌 아, 예. 그 물방울 아세요? 표면 장력. 네, 생긴,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 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또르르 굴러가는 연잎 위에서 굴러가는 네. 물방울 같다 이런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맞아요. 딱 그 비유가 너무 찰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평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차는 BMW iX로 네. 예고를 하면서 사실 앞모습에 대한 평가는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쵸. 저는 사진보다 괜찮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우리- 한번 궁금한데요. 네, 우리 채영 씨가 또 앞모습을 실제로 보시면 네.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저도 많이 궁금해지고 기대가 냉철하게 됩니다.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인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